가지급금 발생 원인 첫 번째 분식회계입니다.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록하거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대표이사 명의로 자금을 빼돌려 장부상 부채를 상환하는 것처럼 처리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본금 관련해서 법인 설립 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가장 납입하거나 증자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단기간 자금을 빌려 은행에 입금 후 바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특히 입찰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주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대표이사가 개인 부동산 구매, 자녀 유학비, 가족 생활비,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빼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 신용카드로 개인 용도에 지출을 하거나 개인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단기적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는 경향이 있어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발생 원인은 회계 처리상의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상 접대비나 판매 촉진비 등이 증빙이 부족하여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되거나, 특히 벤처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회계팀 부재로 비용 항목 구분 없이 가지급금 계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리베이트 처리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 입찰이나 대기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식 리베이트, 간접 접대비, 정치자금 등을 회계장부에 직접 기록할 수 없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우회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발생 원인은 애매한 인건비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한 회사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급여 처리할 수가 없어서 가지급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회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문, 임시직 급여 지급이나 성과급 중 일부를 탈세 목적으로 비공식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이중장부를 통해 임직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가 됩니다. 가지급금이 10억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님한테 돈을 10억을 빌려준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뭘 받아야 될까요?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법정 인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인정 이자는 4.6%이니까 4,600만 원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님으로부터 4,600만 원의 인정 이자를 해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정 이자는 입금 산입됩니다. 인정 이자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입금 산입돼서 그만큼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일단 법인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인정이자 4,6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가 늘어나는데 20.9% 세율을 가정해 본다면 9,615만 원인데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급이자라는 건 뭐냐면 대표님이 가지급금 말고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대출 이자가 5% 정도다라고 볼 때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해마다 발생하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비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즉 그만큼 법인세를 안 내고 있는데, 가지급금이 있으신 업체는 지급이자 5천만 원을 내야 될 이자에 대해서 손비 처리를 안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차감하는 겁니다. 4,600만 원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이고 연간 대출 이자가 5천만 원이면 대략 비슷한 금액이니 대출이자 5천만 원이 전액 비용 처리 안 되면 또 1,000만 원 정도의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인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입금 산입으로 법인세 1,000만 원 더 내고 대출 이자 5천만 원에 대한 비용 처리가 안 되어서 추가로 1,000만 원 더 세금을 내게 되어서 총 2천만 원의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행 돈 빌려서 대표이사가 돈 빼가지 말고 빨리 은행 빚 갚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기본적으로 대손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가지급금이 법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이자가 과세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현재 4.6%를 입금 산입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1억 원의 가지급금 발생 시 연간 약 460만 원의 추가 과세 표준이 발생하며 법인세율 20.9% 기준 96만 1,400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회사의 기존 대출 이자에 대한 손비 처리가 불가능해져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규모와 동일한 금액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연 5% 가정 시 손금 불산입되어 1억 원 기준 약 100만 원의 추가 법인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불이익은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가지급금은 기본적으로 대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 행위로 간주되어 회수불능 상태가 되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결국 영구적인 세금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네 번째 불이익은 신용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기업 진단이나 신용평가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거래처 평가에서 부실 경영으로 간주되어 신용등급 하락, 대출 거절, 금리 인상, 거래 한도 축소 등 직접적인 자금 조달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신이익소각, 신자본환원, 주식 감자, 관계회사 주식 양도, 특허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액배당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한 가지씩 차례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